안녕하세요. 김정익 교수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포토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포토샵 요번에 보내드렸던 것은 좀 더 깨끗한 프로그램이니까요. 그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다른 분들한테 절대 제공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강의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빨리 갈 수도 있고요, 또 천천히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부분이 좀 오류가 생기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녹화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25분이나 30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데 거의 한나절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집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좀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오류 생기는 부분은 좀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화면에 맨 처음에 뜨는 것이 이제 요런 화면이 뜰 거예요. 요런 화면이 뜨든가,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요 안에 이제 제가 사진이 보이잖아요. 사진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요 부분이 안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이제 요 부분은 뭐냐면 그 요 부분은 좀 전에 제가 열었던 부분이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런 창이 보였는데 좀 이따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거 제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쪽에서 이제 시작할 때 그 시작할 거냐, 또 열 거냐, 새롭게 만들 거냐, 또 문서를 열 거냐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쪽 화면이 있어요. 이쪽 PS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그냥 포토샵 기본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걸 제가 누를게요. 지금은 좀 전에 화면에 보이셨던 거를 제가 좀 띄워놨습니다. 그쵸? 띄워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이 키가 제가 설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약간의 지금 로딩이 걸려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동영상 강좌를 촬영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약간 로딩이 걸리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있어요. 컨트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키를 쓰면서 화면을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키들이 되게 많습니다. 키들이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아마 정리를 좀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키들은 모니터 옆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쓰고 계시면 나중에 자꾸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키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외게 되겠고요. 요 키들은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좀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포토샵에서 쓰는 것이 키가 다른 데서는 전혀 다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그 키가 Alt 키를 누르는데 Alt 키를 갖고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죠. 이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본적인 세팅 부분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세팅 부분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에디트로 들어가셔서요, 이 프리퍼런스로 들어갑니다.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여기서 잠깐만 캡처를 해서 진행할까요? 예. 프리퍼런스 이거는 없어지네요. 제가 지금 드로잉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먹진 않네요. 자, 지금 프리퍼런스에서 여기 제너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키들이 있습니다. 지금 포토샵을 보면은 키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요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요 화면 들어가서 제가 조금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먹히네요.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제너럴하고 해서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 켜져 있다면 요 부분들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지금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로 가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홈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거든요. 장품을 쓰게 되면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막 보여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아까처럼 그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이 보여지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 키가 먹었죠.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또 인터페이스 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이제 볼 텐데 저도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잉글리시로 돼 있고 그러니까 한글로 이제 아마 전에 하셨던 분들은 뭐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뭐 한글로 해서 가리키거든요. 근데 좀 제가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한글이 조금 더 이렇게 표현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영문으로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그 돋보기 키를 그냥 써야겠네요. 예, 돋보기 키를 써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이제 공간에 대한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인터페이스 잠깐만 볼게요. 좀 많이 바뀌었네요, 이게. 그 다음에 툴에 관련된 건데 일단은 요 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줌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돋보기를 조금 줄여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빠져나오고요. 지금 약간의 좀 버벅거리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제가 좀 전체를 한번 체크하는데 그 다음에 리센트 20개 파일 20개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불러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꾸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되게 오랜만에 그 강좌를 녹음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꼬이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즈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돋보기를 좀 쓸까요? 예. 약간 버벅거리는데요. 예. 지금 이쪽에서 지금 브러쉬에 대한 부분들이죠. 브러쉬에 대한 부분 어떻게 갈 거냐 뭐 이런 거고요. 예. 되게 보면 브러쉬 그냥 이렇게 노말로 놓죠. 노말로 놓고 생각에 따라서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노멀로 놓는 것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제일 무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가이드의 컬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드의 사이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닛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닛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시면 픽셀이 있고 인치 있고 센치하고 미리미터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그래픽에서는 몇 픽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몇 센치 이런 측면도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지금 그래서 요렇게 좀 있다라는 정도 참고하시고 여기서 이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프린트에 대한 레졸루션은 300 dpi 300 픽셀로 되어 있네요. 그쵸? 네, 픽셀. 그 다음에 스크린 레졸루션은 72다.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진행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번 쭉 훑는 거예요. 자, 가이드에 대한 부분, 가이드 컬러가 어떠냐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가이드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구역을 나눌 때 이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안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에 관련된 건데, 플러그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그인에는 구매를 하고 하는 것들이죠. 구매라고 하는 것들이라서 일단은 그 부분도 지금 여기서 이걸 체크하게 되면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컴퓨터 이름이에요. 컴퓨터 이름이고, 이게 지금 그 제 컴퓨터의 IP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그 이동 되게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들은 유동이에요. IP가 한 시간마다 바뀔 수 있고 아니면 4시간마다 바뀔 수 있고 뭐 임의로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체크가 되면서 계속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호스트라고 그러거든요. 호스트. 그 호스트를 이제 못 바꾸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강의를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그 호스트 주소를 알게 돼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포토샵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상에서 얘가 그 어도비 사이트로 계속 핑을 날려요. 그러니까 신호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정품을 안 쓰네. 일단은 내비두죠. 내비두다가 나중에 정품을 요즘 싸게 하니까 사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지? 그러게 이런 식의 이제 핑을 계속 움직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램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뭐 메시지가 막 뜨네요. 그쵸? 밑에 하단에. 자, 그다음에 지금 이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돋보기로 썼나요? 네. 줌을 쓰다 돋보기 쓰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지금 몇 번 쓰다 보면 또 적응되겠죠. 네. OK를 누르고요. 지금 이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별 적어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여기서 메뉴를 한번 쭉 볼게요. 메뉴를. 자, 이제 그 메뉴에서 지금 이제 요 상단에 보이는 것이 메뉴입니다. 메뉴바. 상단에 보이는 것이 메뉴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구라는 게 여기 보시면 뭐 선택 도구도 있고 변형 도구도 있고 뭐 스풀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되게 많아요. 많은데 어떠한 것을 그걸 통해서 선택을 만들든가 뭐 칠하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파일에 에디트, 이미지 뭐 관련된 것이 쭉 있어요. 자, 보시면 파일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한번 훅훅 뜰게요. 파일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저장할 거냐, 뭐 빼낼 거냐, 프린트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오전에 학생하고 좀 대화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글을 할 때는 세이브를 하죠. 그렇죠. 예, 한글 문서할 때는 세이브를 합니다. 다른 이름을 저장하는 건 뭐 그 다음 확장자로 가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생성이 됩니다. 계속 생성이 돼서 파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파일이. 그러니까 한 폴더 안에 만약 오늘 한 폴더 안에 보면은 뭐 김종이 이다 하나 파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익이 있을 테고 김종익이 다시 01이 있을 테고 02가 있을 테고 03이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것들이 계속 증가가 돼요. 근데 포토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레이어가 있어서 히스토리가 있어서 저장을 하죠. PS로 저장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JPG를 빼내거나 PNG를 빼내든가 다른 파일로 계속 빼내잖아요. 빼낼 때 계속 증가 여러 개의 파일들을 동일한데 본인은 알죠. 좀씩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랑 저거랑 무슨 차이일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때 기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던 외장하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데이터 많이 나오니까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룰이 있습니다. 룰은 뭐냐면 우리가 주로 그 내문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바탕화면에 오늘 날짜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면서 빼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포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데로도 보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Save for Web 뭐 이렇게도 있네요. 요건 이제 그 GIF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토매틱은 뭐냐면 자동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화 기능이니까 프로그램상에서 어떤 걸 구축해 놓고 일괄적으로 이제 뿌려 나가는 거죠. 결국은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일 다음에 이제 에디트가 있어요. 에디트. 에디트는 뭐냐면 그거를 뭐 수정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에디트라고 하는 부분은. 그 여기 보시면 뭐 컷도 있고 카피도 있고 그죠. 붙이기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에디트는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보면은 그 어떤 것을 복사하고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이쪽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에디터에는 또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퍼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 키보드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능 키죠. 쇼키를 하는데 파일은 뭐냐면 new가 컨트롤 A다. 오픈은 컨트롤 O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에서 가장 뭐 다는 아니고 다를 수 있고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지금 보시면 레벨 저기 그 레벨도 많이 쓰는데요. 이 밝고 어두운 거를 이제 많이 쓰거든요. 밝고 어둡고 그 다음에 화면 회전하고 요것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제가 뭐 점을 했다. 예를 들어 비어 있었죠. 점을 한 거를 갖고 여기다가 승인을 하게 되면 요거는 계속 밝고 어둠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빠져나가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쭉 내리시면 회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 있을까요? 예, 여기 있죠. 90도로 회전하는 거예요. 180도 회전하는 거하고 90도 회전하는 거, 또 반대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이건데요. 요거를 체크를 해서 지금 컨트롤 제가 요거를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보니까 띵 하면서 뭐냐면 컨트롤 벨은 레이어에서 레이어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 키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키를 입력할 때는 제가 이제 컨트롤 점하고 컨트롤 콤마를 썼던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키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키를 이걸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OK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두 개의 키를 썼죠. 하나는 밝은 거, 하나는 회전이 있어요. 그럼 밝은 거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밝은 거 하니까 바로 요 키가 오죠. 예, 밝고 어둡 거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빨리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점 하면은 지금 바로 어떻게 돼요? 보이진 않고 그냥 회전이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회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요럴 때 이제 이런 기능을 많이 쓰는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좀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제 옆에 도구틀을 쓰면서 설명이 계속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그 사진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드가 있는데 모드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겠죠. 자, 일단은 모드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RGB죠. RGB.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RGB하고 CMYK의 구분도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RGB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TV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RGB라고 보시면 됩니다. RGB. CMYK는 뭐냐면 우리가 인쇄물을 CMYK라고 하죠. 인쇄물. 그러니까 인쇄를 찍을 때 CMYK라는 컬러의 색을 가지고 프린팅을 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컬러 프린터가 있으시면은 이 CMYK를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컬러를 그 값마다 사가지고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8비트, 16비트, 32비트 뭐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기본적으로 32비트는 2비트는 뭐냐면 알파 값을 갖고 있는 투명한 것을 저장을 했을 때 32비트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라도 계속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다 설명하기보다는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32비트는 알파 값을 갖고 있다. 자, 나중에 저희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들을 가지고 합성을 하고요. 영상을 가지고 합성을 합니다. 이미지도 알파 값은 투명도를 갖는 거잖아요. 어떠한 부분을 투명도로 만드는 걸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그림과 B라는 그림을 합쳐졌을 때 이 투명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비춰지는 거죠. 셀로판지에 이렇게 비춰지듯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전체 영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만 알파 값을 주면 그 알파 값은 투명도를 가져요. 그래서 다른 영상과 겹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뭐 얘기만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지먼트에서 밝고 어두운 거, 그 다음에 이건 콘트라스트나 이런 거 레벨 같은 경우도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쪽에 발을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 밝고 어두운 거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게 이미지를 조정할 때는 좀 조심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매번 조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세이브 에이지를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라는 부분들을 제가 그 앞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요 하단에 있는 것이 레이어인데요. 일단은 여기부터 먼저 보고요. 아, 제가 화면을 좀 확대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키가 잘 안 먹어요. 포토샵을 하니까 다른 거 할 때는 잘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키를 하게 되면은 잘 안 먹어요. 지금 마우스도 좀 안 먹고, 그쵸? 네. 일단은 컴퓨터상에서 우리가 편집할 때 해야 되나요? 일단은 기본 전반적인 설명이니까요. 제가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어떤 기능이나를 이제 배워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천천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오토는 기본적으로 이 포토샵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와서 자동으로 이렇게 좀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컨트롤 Z를 했고요. 다시 색이 좀 바뀌죠. 그죠? 예. 요 화면의 이미지가 좀 바뀌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거 나중에 지금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그 컴퓨터 수업하다가 다시 한번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녹화를 뜰 겁니다. 떠서 여러분들한테 그때그때 수업 마치면서 바로바로 좀 올려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뭐 과제라든가 아니면 오늘 대체 무슨 얘기를 했지? 라고 할 때 잠깐 볼 수 있게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 사이즈, 그죠? 이미지가 관련되니까 이미지 사이즈, 캠퍼스 사이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돌리는 거, 그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는 굉장히 그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우리가 레이어를 굉장히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지금 그 잠깐만요. 돋보기를 제가 조금 한번 쓸게요. 돋보기 쓰는 게 난데요. 낫는 것 같은데요. 자, 레이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어디 갔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잘 먹히는지 요 화면 지금 200%로 해놨나요? 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갈게요. 지금 이제 프로테이지를 조금 제가 조정을 했어요. 돋보기로 조정을 했고요. 지금 레이어에서 좀 해상도가 아마 이러면 좀 글자가 좀 많이 깨지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한번 해놓고 나중에 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할게요. 레이어 같은 게 여기 보시면 레이어에 관련된 것들 뭐 레이어를 새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레이어를 복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일단은 저는 좀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뭐 솔리드 컬러든가 그라디언트 이 솔리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포토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솔리드 쪽이 가지면 프리미어나 에펙에서도 솔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아마 설명이 되어지면은 그쪽에서도 기억을, 그러니까 다 연동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토샵에서 쓰는 것들이 다른 데서도 연동이 되고 그 단어들이 유사하게 계속 쓰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영업 잘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포토샵이라는 단어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포토샵을 띄웁시다 아니면 에펙을 띄웁시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디 있는지 그 시작해서 그 글자를 못 찾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에 관련된 부분, 이제 마스크에 관련된 거, 마스크는 아마 굉장히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오렌지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여러 개의 화면 안에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있을 때 그걸 수직 수평 맞추고 하는 것들이니까요. 이제 그거 이제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거 돋보기 써야 되네요. 예. 지금 하단에 보면은 여기 그 레이어를 이제 밑에 걸 합치고 그 다음에 선택된 거 합치고 근데 전체를 하나의 레이어로 바꾸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기능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강좌를 만들면서 두 가지의 확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줌 이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돋보기라는 걸 쓰는데 지금 줌 이스를 쓰니까 지금 작동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지금 쓰여지는 것들의 그 키들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한번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거 할 때 이제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거나 이런 거 나중에 하실 때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돋보기를 쓸 거냐 줌을 쓸 거냐 그건 고민을 좀 하셔서 연습을 가까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학생 중에는 유튜브를 이렇게 밤에 라이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에 관련된 거 선택이죠. 선택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선택한 부분을 어떻게 그 또 저장할 거냐, 선택된 영역을 저장할 거냐, 아니면 선택 영역을 가지고 올 거냐, 저장 내용을 가지고 올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필터는 선택된 영향을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필터를 가게 되면 일단 여기 하단에 얘가 제가 이미지 사이즈가 지금 100%인가요? 예, 100에서 제가 이렇게 좀 이미지 좀 낮추겠습니다. 낮추고요. 돋보기도 좀 일단 꺼놓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 창에 지금 여러 개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변하죠. 예, 변하고 그 변하는 것에 그 게이지들이죠. 예, 어느 정도 줄 거냐, 뭐 이런 거고요. 그렇죠? 이미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갖고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걸 주고서 레이어를 복제하고 거기서 변화 주고 투명도를 조정하고 막 이런 좀 몇 번의 이제 공정 과정이 있습니다. 공정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필터는 아까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쭉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 필터는 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영상이나 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효과가 되게 많아요. 많은 것들인데 늘상 쓰진 않지만 어떠한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사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찍은 것에 더 이제 뭐 디테일에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3D 오브젝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유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줌인, 줌아웃, 그죠?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래도 이제 이런 키들이 여기 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그 제가 이제 줌잇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컨트롤 키를 쓰거든요. 컨트롤 키 쓰니까 이게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아까 돋보기는 그 뭐죠? 마이크로 키를 쓰고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지금 계속 강의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지금 뱅뱅뱅 돌았는데 그러네요. 예, 예. 그 다음에 자 윈도우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이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색에 대한 창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없애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래그를 빼내기도 해요. 그쵸? 뭐 각자들 뭐 다르죠. 나는 이게 왜 필요해? 필요 없어? 그럴 분도 계세요. 이거는 지금 그 레슨을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 필요 없어라고 하면 굳이 창을, 그러니까 모니터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두 개를 쓰느냐 하나를 쓰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분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흐트러졌어요. 어떤 친구는 없어졌어요. 교수님 그거 못 찾겠어요. 있어요. 이러거든요. 자, 그럴 때는 여기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리셋을 하게 되면 그대로 들어옵니다. 리셋. 자, 다시요.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여기서 리셋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그런 거죠. 나는 이제 뭐 이 창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창이 필요 없는데 줄이고 여기 나는 이거 자체가 필요 없어. 그런 거죠. 끌어당겨야겠죠. 그러면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서 나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간다고 쳐서 가면은 여기서 워크스페이스에서 그 이제 자기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내 거. 네? 그렇게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화면 들어갈 때 넓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늘리고 줄이고 하겠죠. 이런 창의 구조는 뭐 어디나 다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쓰는 그래픽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창을 더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것들 있죠. 지금 보시면 칼라,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이 체크되어 있죠. 라이브러리도. 이걸 체크를 끄게 되면 그게 없어져요. 그쵸? 예.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체크를 하게 되면 그 창이 뜹니다. 뜨고서 내가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 이동을 하고요.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일로 안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그쵸? 땄더니 이렇게 들어가죠. 예. 자, 여기서 다시 리셋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작업들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형을 놔두고, 창이 좁으면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창들은 이쪽에 다 있다. 그러니까 윈도우가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창의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헬프는 이제 도움글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도움을 요청하고, 뭐 포토샵 튜토리얼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포토샵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되게 봤더니 이제 동영상이 강좌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어도비 코리아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영상 만들어서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책이 출판이 안 팔린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어서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복합적으로 대학에서는 가르치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얘기 방향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포토샵을 강의를 해도 자꾸 뭐 에펙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점프를 하죠. 그러니까 계속 연계를 가면서 제가 이제 나중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와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도구에 관련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저도 자꾸 리셋을 자꾸 시켜야겠네요.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제 화면을 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도구 틀인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한다라고 안내도 나와요. 그죠? 예, 어떤 거다. 근데 지금 여기 제가 말하는 건 요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요 하단에 삼각형인데 제가 좀 더 확대를 할게요. 자, 요 하단에 이 삼각형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뭔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좀 다 들어있네요. 돋보기 빼놓고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누르게 되면, 누르면 그것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누르고 있으면 창이 뜹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로스툴은 L자다라는 거예요. 로스툴. 자, 그 다음에 이 그 영역을 하는 거죠. 예, 네온박스를 그거나 뭐 영역을 선택할 때는 이게 M이다라는 거예요. M.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크롭이라든가 그러니까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은 C예요. 예, C고 크롭으로 갈 땐. 그다음에 컨트롤 T는 또 변형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변형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키들이 있죠. 예, 오브젝트 툴 관련된 것들은 셀렉터 선택 관련된 것들은 W다. 예. 자, 여기서 보면 이건 J고요. 그죠? 브러쉬는 B겠죠. 그죠? 예. 지우개는 E겠고요. 그죠? 요런 약자들이 있죠. 약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문 표기에 쓰는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문 표기에 쓰는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져 있고, 요 하단에는 제가 천천히 움직여야 되네요. 하단에는 요 색에 관련된 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선택 영역을 색을 덮어 쓰거나 아니면은 페인팅으로 뭘 칠했을 때 그 컬러를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꺽쇠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요거는 앞 뒤를 구분하는 거예요. 전후. 그래서 뭐 전경색, 배경색, 뭐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 퀵 마스크라는 화면에 이제 퀵 마스크라고 뜨죠. 마스크 효과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또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창에 관련된 거니까요. 자, 이제 화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의 도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진행을 이제 해갈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키가 또 안 먹네요. 잠깐만 얘를 좀 끌게요. 지우개 툴인데 그죠? 예, 컨트롤 Z 알트 키가 안 먹어요. 아, 제가 지금 몇 개의 프로그램을 쓰니까 혼돈이 생기네. 이거는 가운데 메뉴를 아까 체크했죠. 제가 오토 체크했으니까 굳이 알트 키를 안 눌러도 됐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키들마다 우리가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가운데 미들 버튼을 갖고 안 떠요. 확대가 이렇게 안 돼요. 어도비에서 같이 만들었는데 예, 안 뜹니다. 그때는 뭐냐면 걔네는 알트하고 가운데 미들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러스트도 저희가 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니까 그때 한번 다시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포토샵에 집중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의 도구 툴들은 이제 이쪽에서 윈도우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지면서 가는데요. 일단은 가장 이제 시급한 거는 이 레이어예요. 레이어. 여기 보시면 레이어가 있고요. 채널이 있고요. 패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크기는 나중에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기 큐리 이쪽에 있나요? 여기서 패널 옵션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좀 크게 보이겠죠. 예. 그 패널 옵션 이쪽에서는 패널 옵션을 했어요. 예, 패널 옵션. 이게 커지면은 너무 불편하다 나는. 근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좋든 싫든 간에 크게 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여요. 실제로 이제 그 강의실에 보면은 이제 모니터가 빔 프로젝트가 화면이 좀 되게 이제 우리가 창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빔 프로젝트가 좀 흐리게 나오더라고요. 화면은. 그래서 일부러 더 동영상 작업도 좀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크게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레이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제가 좀 화면을 좀 확대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건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들어와요.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그 작업이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요거를 뭐 백그라운드를 풀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전환.
레이어로 전환을 하고요. 여기는 뭐 그냥 한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레이어 이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진도 바꾸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진행하는데 요거를 바로 진행하지 않고요. 얘를 요렇게 내리면은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복제가 되죠. 카피가 됐죠. 카피가 됐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요. 컨트롤 J를 눌러서 바로 또 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렇게 내렸을 때가 그 속도가 생기죠. 그죠? 예. 근데 키를 알면은 컨트롤 J를 하면 바로 그냥 나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결국 이제 키 값이죠. 키 값.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는 요런 거 하게 되면은 영상을 한번 다 찍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뭐 컨트롤 J 뭐 이렇게 이미지들을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작업 따라 하시기 훨씬 쉬울 것 같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이쪽에 레이어를 얼마큼 잘 다루느냐.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이 레이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포토샵이 사실은 크게, 그러니까 어도비사가 커질 수 있었던 거는 이 레이어를 갖고 활용하는 것들이 출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요. 포토샵에서 굉장히 레이어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어디다 놓고 어떻게 가냐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지금 보시면 레이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여기 보면 이제 화면을 좀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하면 이미지가 옆에 살짝 보이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하나를 잠깐만 조금 그 이미지를 색을 좀 바꿀게요. 바꿔놓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가겠죠. 어드지먼트에서 바꾸려면 가장 쉬운 것은 이제 칼라죠. 칼라를 제가 이렇게 바꾸고요. 얘를 잠깐 끄고요. 오케이 하고 얘를 잠깐 끌게요. 그럼 색깔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죠? 예. 변했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제가 색깔 좀 다른 걸로 할게요. 어드지먼트에서 아까 파란 거였죠. 네. 이번엔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되게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제가 살짝만 바꾸면 여러분들은 뭐 했지? 이러는 거예요. 뭔 차이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동하는 것들은 빨갛고 파랗고 막 되게 극과 극으로 이미지가 가요. 굉장히 그냥 여러분들 말 편하게 하면 촌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티가 나니까. 예,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레이어가 있잖아요. 근데 내 색깔을 보시면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다른데 얘가 이제 그 오퍼시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투명도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걸 내리면 지금 요 3번의 레이어가 투명도가 9예요. 그러면 2번과 겹쳐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색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좀 가리고요. 다시요. 얘에서 오퍼시티를 제가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바뀌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1번은 감겼기 때문에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세 번째 카피된 건 안 보이고요. 두 번째 카피된 것과 첫 번째 카피된 것만 보여지는데 그 카피 2가 40%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라고 많이 섞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일단은 이걸 다 띄워서 100으로 놓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부분인데, 이거는 레이어는 제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좀 내리는 거예요. 제가 내리고, 자, 내릴 때마다 이것이 이제 바뀌죠. 그렇죠? 예. 자, 지금 여기 뭐냐면 내가 선택을 이렇게 해놨어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카피 3과 카피 2의 관계예요. 지금 이 카피하고 카피 1하고요. 사진 원본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받는 거거든요. 위에서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보고 밑으로 내려보기 때문에 3과 2의 관계거든요.
3을 선택했기 때문에 3을 선택하고 이게 이제 어떤 모드로 가냐에 따라서 A 타켓 B 타켓이 되는 거예요. A 타켓 B 타켓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A 타켓 B 타켓의 관계예요. 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FX라고 죄송합니다. FX라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 그쵸? 예, 변화 주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이미지가 좀 작아져야겠죠. 이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를 갖고 있지 않네요. 진짜 생각을 잘못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T를 제가 할게요. 컨트롤 T를 해서 제가 이 이미지를 이 지금 하나의 이미지를 좀 줄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효과가 나오겠죠. 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갔어요. 지금 이쪽의 이미지를 이쪽에서 조정을 합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좀 심하게 얘기했죠. 저는 예, 그쵸? 이렇게 변화를 좀 갖죠.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주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죄송해요. 여기서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마다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쭉 나와져 있어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아이고, 이거 제가 클릭을 했네요. 그쵸?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요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레이어의 효과. 네. 그러니까 레이어 효과라고 여기 좀 이펙트도 이렇게 나와져 있죠. 이거를 끄면은 그쵸?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요. 그죠?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졌네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걸 못 봤던 것 같아요. 있었나요? 제가 잘 못 느꼈나요? 어쨌든 지금은 그 부분들을 끌 수 있고 킬 수가 있어요. 예. 어쨌든 이 버전업에 따라 다른 거예요. 헷갈리네요. 이번 강의는 조금 긴 것 같아요. 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강의하고 이런 것들 강의할 때는 제가 좀 빨라요. 빠른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익히려니까 좀 천천히 하고 하는 거라서 그러다 보면 시간도 좀 길어지는 거고요. 오늘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쵸? 한두 개 깔짝 보여주고 설명만 하고 그랬는데 이 전체 영상 길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전체를 이렇게 알아간다, 전체가 어떤 거다라는 것 정도 하시고 챕터가 이제 일주께 다 이제 끝나서 이제 올라갈 거고요. 다음 주는 좀 군더더기 없이 최대한 수업 진도를 빼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과목들이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실제로 이제 교수님들끼리는 오픈을 안 했어요. 어떤 과제, 어떤 수업이시고 어떤 과제가 나가는지 오픈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감은 있어요. 제가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주세요. 막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거라서 오늘은 살포시 이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제가 매번 있어야 돼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과제를 어떤 걸 낼까요? 어떤 걸 낼까요? 그러면 과제는 지금 요걸 하나 하는 거 정도, 요 이미지 정도 하는 거, 요거를 잠시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레이어에서 나와 있나요? 자, 초기로 가고요. 자, 지금부터는 과제입니다. 과제니까 사진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찍은 걸 가져오시든 뭐든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돼요. 단지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사진을 고해상도를 다운받으셔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 사진 고해상도 받는 것이 제가 하나 샘플로 올리면 찾으면은 뭐라 그랬겠네요. 사과를 하나를 제가 영문인데도 요즘은 참 편해요. 전에는 사과 이미지 한글을 잘못 쓰면은 검색이 안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인공지능 때문에 자, 사과 되게 많죠. 사과 되게 많은데요. 저는 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좋으신 거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구글에서 도구로 들어가세요. 도구 들어가면 여기 크기가 있어요. 크기 모든 크기인데요. 큰 거로 해놓으세요.
큰 거라면 설정이 바뀌죠. 근데 여기 사용권도 있어요. 지금 여기 뭐 사용권 여러분들 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수정호 재사용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하다, 수정호 비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자기가 써가지고 어디에 올릴 때는 수정호 재사용 가능한 거는 뭐 포토샵을 살짝 변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수정이 된 거죠. 약간 근데 너무 미세하게 바뀌면 이제 티가 안 날 테고요. 어쨌든 수정호 재사용으로 할 수 있다. 요거는 재사용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라이센스로 필요한 필터링을 안 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뭐 이거 여기서 이제 클릭하면 그거대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필터링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요거예요. 요건데 보시면 그쵸? 화면에 보시면 막 글자 막 써 있죠. 어쨌든 요거를 자 여기서 다른 이름을 저장을 이미지를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하면은 되겠네요. 근데 그거 저장할 때는 여러분들 이름 체크를 하고요. 저는 이렇게 들어가면 됐는데요. 적응하기 너무 어렵네요. 계속 뭐가 좀 바뀌고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오픈을 하겠습니다. 오픈을 해서 바탕화면에 사과받은 거를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이미지가 그래도 작네요. 아유, 작네. 그죠? 예,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쵸?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가는 게 좋은데, 어쨌든 자, 여기서 자, 지금부터 과제입니다. 컨트롤 J를 하나, 둘 누르세요. 하나, 둘 누르고 지금 보니까 이름들을 제가 이제 바꿔야겠네요. 001 더블 클릭했어요. 002 아이고 02 예,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밑작업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크린샷을 이제 저한테 찍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아까 뭐 했죠? 이미지 했죠. 이미지에서 어디스먼트 가서 거기서 칼라. 예. 여기도 보면은 칼라 조정이 컨트롤 U라고 써 있어요. 그죠? 예. 그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우 너무 심했네요. 그죠? 예. 근데 이미지가 이게 지금 옵션이 짱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언제 바꿔놨죠? 자, 요렇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 저는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스크린 캡처해서 보내기 때문에 요 세 개의 레이어를 한번 써보고 복제해보고 색깔을 한번 바꿔보고 이게 투명도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자 이제 이런 차원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밸런스에서 거기 색깔을 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차이가 그쵸? 예, 확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낫나요? 좀 차이가 있겠죠? 예.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자료실에 아마 스크린 캡처를 제가 제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F7을 끊어주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스크린 캡처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스크린 캡처를 못 쓰는 게 프로그램이 지금 영상 프로그램이 이게 F12가 저거예요. 그 F12가 녹화하는 기능이라서 이게 원래는 이제 프린트 스크린 써도 되네. 잠깐만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다 이제 뭐 K01이라고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를 가지고 이 투명도를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투명도 조정해서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 그 캡처 프레임 나오고요. 요 모양까지 그대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K02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고요. 지금 저장했던 소리 계속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사실 이제 100으로 다시 놓으시고 이번에 모드를 저희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 것들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K03이 되겠죠. 네,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는 것을 과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길었는데 또 일부러 말도 천천히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 캡처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를 계속 테스트하는데
녹화를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오늘은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 포토샵을 한 번씩 띄워 놓으시고요. 영상을 들으시고 맨 끝에 과제가 있으니 과제 한번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거 참 제출하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네요. 그죠? 예. 그러네요. 예. 일단 내리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과제라고 과제 하고 김종익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낫죠. 굳이 안 해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자 요거 세 개가 오늘 캡처를 한 거예요. 올려놓고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화면이 이렇게 떴죠. 컨트롤하고 계속 크게 해요. 가운데 로마수를 크게 하죠. 그럼 여기 과제 이름이 써 있고요. 어떻게 작업했는지 보이죠? 그쵸? 요거를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다시 과제 아이고 그냥 김종익이라고 할게요. 예. 하고 과제 다시 01 예. 제가 이제 다시 01 다시 001 이런 걸 많이 쓰는 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닫고요. 그럼 요거를 그냥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는데 화면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물론 이제 화질은 좀 깨지죠. 예. 요거를 하나를 올리시면 돼요. 스크린 캡처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파일을 올리가 정상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압축해서 파일 올리고 자료 뭐 링크 걸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사이버 과제들 같은 경우는 증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용량 큰 것들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최대한 적게 하고 과제는 내고 과제를 제출을 받는데 최대한 적은 수준으로 하는 거죠. 나중에 증빙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이제 빨라지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금 교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교재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무래도 교재는 있어야 될 거예요.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쪽 전공했다 뭐 했다 책꽂이에 꽂아놓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긴 것 같은데 Nah,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When they have the golden flask, like no bigger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